안녕하세요. 땅땅 무슨 땅입니다. 지난번에는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공약을 한번 알아봤잖아요. 못 보신 분들은 우측 위에 링크 달아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이번에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나온 한동훈 후보의 공약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민주당이냐 국민의힘이냐 어느 쪽이 당선될지 아직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부동산 투자자,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정치와 부동산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겁니다. 4월 20일과 22일에 한동훈 후보가 발표한 최신 부동산 공약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뭐 내가 좋아하는 후보이던 아니던 간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좀 살펴보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이야기도 좀 드려볼게요. 일단 저도 제일 궁금한 게 이거였는데, 재건축, 재개발의 활성화입니다. 부동산은 수요에 대한 억제나 규제를 한다고 해서 이게 쉽게 잡힐 수 있는 게 아닌데, 반대로 공급을 늘려주면은 물량이 터지면서 전세 가격이 내려가고 갭이 벌어지면서 매매가가 안정화되는 그런 경향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수도권, 그 중에서도 서울에는 물량을 공급할 신규 땅이 없다. 뭐 없는 건 아닌데 굳이 찾아보자면은 뭐 이런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곳이나 아니면은 지난번에 임장 다녀온 용산 공원, 서울의 중심 용산에 있는 금싸라기 땅 용산 공원에다가 주택 공급을 한다거나, 아니면 용산역 앞에 있는 서울 코어 국제 업무지구에다가 공공아파트를 넣는다거나 뭐 이런 방법이 있긴 있어요. 그 외에 뭐 국립현충원 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하여튼 간에 서울에는 땅이 없습니다. 땅이. 어떤 땅? 빈 땅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선 후보들이 어떤 식으로 공급을 늘릴까, 이것이 많이 궁금했는데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 방안을 한동훈 후보가 들고 나왔습니다. 일단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재초안의 폐지입니다. 재초안은 지금 생각해도 좀 황당한 법인데 이게 원래 없던 겁니다. 아니 뭐 있긴 있었는데 이게 시행이 돼서 환수를 한 경우가 거의 없어요. 재건축 추진에 걸림돌이 된다. 낡은 아파트를 재건축해서 새 아파트가 되면은 그 가치가 상승하기 때문에 그 상승분의 일정분을 세금으로 내라, 이런 건데, 세금이라는 것은 수익이 있는 곳에 세금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현 가능한 수익은 아닌 거잖아요. 집을 파는 게 아니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재건축으로 해서 가치가 올라갔다, 그것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려면 결국에는 그냥 그 집을, 새 집을 팔았을 때 양도세에다가 뭐 플러스 알파 이런 식으로 조금 중과를 하는 거, 이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상해. 내가 사는 아파트를 부시고 다시 지어서 그 집이 새 집이 되고 뭐 분담금 같은 것도 내잖아요. 충분히 돈을 더 들여서 새 아파트를 지었는데 초과이익 환수를 한다? 저는 이거 잘못됐다고 보는데, 일단 한동훈 후보도 재초안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재초안을 폐지하여 재건축을 원활하게 하겠다. 어쨌든 서울에는 재재라고 하죠. 재건축, 재개발, 이 두 가지를 통해서만 공급량을 늘릴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과 연관지어서 용적률 및 건폐율을 상한하는 것을 완화한다. 상한하겠다는 뜻입니다. 용적률과 건폐율은 높여주면 높여줄수록 똑같은 땅에 더 많은 세대의 아파트, 많은 세대의 집이 들어갈 수 있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높게 짓고 넓게 짓고, 그런 차원에서 공급을 늘리는 정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한동훈 후보는 공급 정책에 있어서 좀 과감하게 공약을 내걸고 있어요. 신도시 재건축 공공기여 조정. 신도시 재건축을 할 때 공공기여분을 조정하여 사업성을 높인다. 지어져 있던 집을 부시고 다시 지을 때 일정 %는 공공기여, 기부채납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데, 공공기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성이 좀 떨어집니다. 물론 아파트마다 기존 가치, 기존 용적률에 따라서 뭐 공공을 넣어도 나쁘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은 이 공공기여 때문에 사업성이 떨어져서 사업 추진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린벨트 해제 지역을 활용을 해서 일반 물량을 대폭 올리겠다. 서울에 남아있는 그린벨트 아직 있죠. 뭐 이런 식으로 수도권이라고는 하지만 뭐 서울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인서울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싶은 곳에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펼침으로써 집값 안정화를 꾀하겠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한동훈 후보의 정책은 청년 주거를 지원하겠다.
청년 같은 경우 LTV 규제를 완전히 폐지해서 대출을 많이 활용하여 집을 살 수 있게 하겠다. 취득세를 아예 면제를 해버리겠다. 이거 지킬 수 있을까요? 지킬 수 없는 공약하는 거 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청년은 취득세를 전면 면제한다? 게다가 횟수에 제한도 두지 않는다? 이거 부작용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청년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도 안 내니까 갭 투자를 열심히 해라. 투기를 열심히 해라 뭐 이렇게 들리기도 하는데 요거는 조금 더 디테일을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땅땅무스땅 채널 구독해 주시면은 대선 후보들의 새로운 부동산 공약 나올 때마다 정보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수도를 세종시로 옮기는 것을 지금 추진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약간 맞불을 놓는 것 같은 느낌으로 한동훈 후보는 5대 메가폴리스를 조성하겠다라고 합니다. 서울을 5개 조성한다. 뭐 이거는 좀 과장되게 표현된 것 같기는 하는데 수도권에 집중되는 문제, 대한민국 인구의 거의 절반이 수도권에 살고 있습니다. 이거는 국토 균형 발전에도 좀 문제가 있는 거라서 뭐 어떤 대선 후보는 다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긴 하는데 요거를 5개로 나눠서 메가폴리스, 산업 도시를 만들고 학교도 만든다? 분산한다? 예전에 강북에 있던 명문 학교들이 강남으로 대거 이전하면서 부의 축도 같이 이전했잖아요. 이런 느낌으로 이전을 할지 아니면 신규 학교 만들려고 하는 건지 이것도 디테일이 나오면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구독 다 해놓으세요. 인재를 육성하고 국토 인프라 종합 2개년 계획을 수립하겠다. 이 계획 자체는 참 좋습니다. 근데 임기 내에 이런 것들을 실현 가능할 수 있느냐? 가능성이 있느냐? 어느 단계까지 진행을 하고 다음 정부에 넘겨줄 수 있는 그런 장기 프로젝트를 짜 나갈 수 있느냐? 이런 것이 핵심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이어서 한동훈 후보의 부동산 공약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21대 조기 대선 과연 누가 대통령이 될까요? 그에 따라서 저도 여러분도 부동산 투자 전략, 매수 매도 전략, 보유 전략을 좀 다르게 짜 나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핵심 전략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단톡방, 단체 카카오톡방에서 열띠게 토론을 할 거고요.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시고 단톡방으로 들어오세요. 부동산 전문가들이 1,500명, 600명 이런 식으로 있거든요. 정말 유익한 정보들을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단톡방에서 만날게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유튜버 땅땅 무슨 땅이었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